안녕하세요. 하늘 아래 큐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컴프레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컴프레서가 뭐냐? 믹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러그인인데 그 소리를 쉽게 말해서 압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압축을 하는 이유는 또 일정 레벨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운드를 이제 잡지 못하면은 피크가 뜨기 때문에 찢어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컴프를 걸어서 소리를 조금 더 압축시켜주고, 또 어떤 그 사운드에서는 이 소리를 팻하게, 약간 무게감 있게 뚱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컴프레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우리가 써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인서트 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컴프레서를 잠깐 가볍게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인서트를 빠르게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칸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채널 세팅에서 이 인서트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자, 인서트에다가 그 컴프레서를 한번 띄워 볼게요. 이게 컴프레서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플러그인인데 일단 본인이 입문자이시거나 초보라면은 프리셋을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프리셋에서 이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금방 로드를 할 수 있고, 이렇게만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 재생을 눌러서 들어보면서 이렇게 뭐 조절을 해보면서 적용시킬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쉽게 그냥 내가 들으면서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들을 알고 쓴다면 조금 더 잘 적용을 시켜서 쓸 수가 있겠죠. 이 개념들을 오늘 이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풋, 적용되기 전에 들어가는 레벨을 보여주는 거고, 아웃풋, 이 적용되고 나서 나오는 레벨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GR, 게인 리덕션이라고 해서 눌리는 정도의 레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컴프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레이시오와 트레시홀드입니다. 이 레이시오는 뭐냐? 눌러주는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레이시오를 조절해 보면은 여기 이 그래프에서 요 눌리는 값이 보이죠? 요게 레이시오이고, 그 다음에 이 트레시홀더를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트레시홀더는 뭐냐? 트레시홀더는 이 누르는 비율을 어느 데시벨부터 적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고, 이게 본인이 직접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 원하는 정도를 잘 조절해 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이렇게 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뭐든지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 사운드가 다듬어질 정도만 적용시켜 줄 것을 추천드리고, 한번 적용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게인 리덕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막 눌리지 않는 정도의 본인만의 적정선을 그 스피커나 헤드셋으로 들어보면서 적용시킬 것을 추천드리고, 아마 여러분도 다들 감각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게 너무 눌렸다, 너무 이렇게 소리가 원형에서 과하게 적용이 됐다 라고 느껴지는 범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각자만의. 그거를 각자 그 범위에 맞게끔 적절히 적용시킬 것을 권장드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시홀드는 한 마이너스 18에서 23 정도의 사이 값을 많이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시오는 보컬 같은 경우에 4.12를 많이 비율을 줍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또 제가 어디서 이렇게 소통하는 분과 또 이야기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보컬의 레이시오는 4.11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시오를 적용을 시켜놓고 이 트레시홀드를 좀 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프리셋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기타 같은 경우에 뭐 컴프를 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이름이 있죠. 뭐 클린 리듬 기타 뭐 여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서 들어보면서 이제 레이시오와 트레시홀드를 조절해 줄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빠르게 나머지 개념에 대해서 나머지 노브는 뭐 하는 것들인지 나머지 개념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택은 우리 이 음악의 사운드에는 이 어택과 디케이와 그 다음에 서스테인과 릴리즈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영어를 너무 많이 남발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자, 어택이 뭐냐,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어택입니다.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소리가 없다가 시작되는 거, 이게 어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줄어드는 구간, 약간 줄어드는 구간이 디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유지되는 구간을 서스테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구간이 릴리즈입니다.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어택, 그 다음에 디케이 하고 뭐 서스테인 하고 릴리즈. 네, 여기가 릴리즈. 네, 이거는 이제 또 그 악기 종류, 사운드의 종류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운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택에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이 어택, 그러면 이 어택은 뭐냐? 이거는 결국 타임이거든요. 타임. 네. 어택 타임이고 홀드 타임이고 릴리즈 타임입니다. 네. 어택 타임이 뭐냐면은 이 컴프레서가 적용되는 시간이에요. 네.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택을 짧게 하면은 이 컴프가 사운드가 나올 때 빠르게 적용이 됩니다. 네. 빠르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은 드럼에서 뭐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어택이 좀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어택이 이제 느린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스트링 사운드들,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서서히 들어가는 이 어택이 들어가는 사운드들이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왜 이렇게 어택 타임을 조절을 하냐면, 드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택 타임이 너무 뒤에 가게 되면은 이미 중요한 어떤 어택이 탁 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컴프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드럼 사운드 같은 어떤 리듬이 중요한 어택이 빠른 사운드에서 그 어택감을 살려주고 싶을 때는 컴프를 살려주고 싶을 때는 어택을 짧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어택이 짧으면은 너무 처음에 이렇게 크지 않은 사운드에서도 이 컴프가 걸리게 되면은 조금 사운드의 정체성이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어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택 타임. 그 다음에 홀드 타임은 디케이와 서스테인 구간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스테인. 네. 어택이 탁 이렇게 치고 들어온 다음에 이 홀드 되는 구간, 얼마나 이 컴프를 컴프가 적용된 시간을 유지시킬 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드, 잡고 있다 라는 뜻이죠. 잡는다, 잡고 있다, 홀드. 그 다음에 릴리즈는 이제 이 줄어드는 시간을 딱 줄어들기 시작할 때 얼만큼 빨리 이 컴프레서 적용된 게 줄어들 건지, 이 릴리즈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릴리즈가 뭐 빠르게 적용돼야 되는 또 사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느리게 적용돼야 되는 사운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릴리즈가 느리게 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여기 이 구간에서도 사운드가 줄어들었어도 컴프레서가 계속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드라이믹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더 중요한 메이크업 먼저 설명드릴게요. 메이크업은 뭐냐?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컴프를 걸었을 때, 이렇게 눌리는 소리가 있죠.
이렇게 눌렸을 때 이 메이크업 게인은 이 눌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눌렸으니까 소리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어요. 컴프레서를 걸게 되면은 소리가 더 뚜렷해지고 힘이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소리가 전체적으로 볼륨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메이크업을 올려주는 겁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인풋은 그대로인데 아웃풋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이 컴프를 걸었더니 사운드가 너무 눌렸다, 너무 줄어들었다, 작다, 그럴 때 게인을 그냥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크와 RMS의 비율이 있죠. 이 피크와 RMS의 비율은 뭐냐면은 이 피크는 사운드의 가장 최고치를 찍는 데시벨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RMS는 이제 이 모든 레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조절이에요. 요것도 한번 헤드셋을 끼고 조절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조절했을 때 큰 차이는 못 느껴봤어요. 그래서 프리셋에 가급적이면 프리셋을 적용시킨 다음에 건드리지 않는 편이고, 자, 그 다음 이 드라이와 믹스, 이거는 뭐냐면은 드라이 믹스, 이거는 뭐냐면은 드라이는 그냥 그 소스,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은 소스 자체를 드라이 소스라고 해요. 건조한. 만약에 뭐 리버브나 어떤 무언가가 적용이 됐다면 웻 소스라고 하거든요. 젖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드라이 믹스는 뭐냐면은 지금 드라이 믹스가 0일 때는 이 적용된 컴프레서의 사운드만 아웃풋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드라이 믹스를 하게 되면은 드라이 소스를 섞겠다는 거예요. 함께 나오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럼 드라이 믹스를 올리게 되면은 이것도 그냥 사운드가 좀 커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컴프레서가 나오고 있는 컴프레서가 적용돼서 나오고 있는 그 사운드와 원래 소스의 사운드가 같이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눌리지 않는 그 원래 건조했던 그 사운드가 소스가 섞여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섞여서 나오는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오토 릴리즈랑 오토 메이크업 게인,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이 릴리즈와 메이크업을 맡기겠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컴프레서를 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능이 또 있는데, 이거는 또 설명하자면 또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과 또 이 컴프레서의 또 다른 종류 멀티밴드 컴프레서가 있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컴프레서의 개념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컴프레서를 한 개만 걸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스트립에서 뭐 튜브나 빈티지 그 사운드에서 적용시키고 싶은 질감을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컴프레서를 한 번 더 걸어서 여기서 디테일을 잡아주는 그런 방식을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정답은 아니고 각자 이 컴프레서에 대해서도 또 이게 틀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적용해 나가고 또 경험해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설명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음악 작업 되시길 바랄게요.